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둘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강의 주제, 인간과 사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공부한 것처럼 인간의 삶과 이 사회가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서 이제 강의로 들어가기로 할 것입니다. 이게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세옹지마. 인생 만사 세옹지마.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의 말과 같다. 자, 여러분, 이 과목을 여러분 좀 생소하게 생각하실 텐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 과목을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아마 선택 과목, 교양 과목, 듣고 싶은 과목을 보니까 진짜 듣고 싶은 게 없어요. 마음에 드는 과목이 없어서 빼다 보니까 이 한 과목만 남아서 선택한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 이 과목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택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과목을 선택해서 아마 여러분이 학기 말 되었을 때 무엇인가 보람과 행복을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정반대로 크게 기대했다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판단을 하지만 그 판단이 미래와 항상 일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죠. 그게 바로 세상만사 세옹지마. 세옹이란 노인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자기 밑에는 외아들과 말 한 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하루는 한 마리의 말이 집을 나가서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할 때 이 노인이 한 얘기가 있죠. 세상 일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끝난 다음에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이 지난 어느 날 천지를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3년 전에 집을 나갔던 말이 수백 마리의 말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갑자기 노인이 부자가 된 거죠. 말이 집을 나간 것이 불행과 슬픔이 아니라 행복의 출발점이 됐던 거죠. 근데 그 말을 타다가 외아들이 떨어져서 장애자가 됐어요. 더 큰 슬픔이 닥쳐왔네요.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뿐인 외아들이 장애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또 위로할 때 이 노인이 한마디 하죠. 세상 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라에 큰 전쟁이 터졌어요. 모든 젊은 남자는 다 나갔는데 대부분 전사했죠. 근데 이 아들은 장애자였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불행이 또 행복이 됐죠. 또 행복이 또 불행이 되고. 이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다는 거죠. 행복이 불행이 되고 불행이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것이 또 사회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끝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안에서 어떤 사건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난 위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간에 아마 일일 확진자가 아마 800명 내지 1000명을 또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눈 깜빡할 사이에 아차하는 순간에 한 달이 건너서 다 전염될 수도 있는 상황. 우리의 삶의 위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예요. 그건 역사의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기가 다시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고, 그 불행이, 우리의 고통이 어떤 행복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또 행복이 불행의 출발점일 수도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인간과 사회와 역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사회는 인간의 얼굴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사회 현상 속에 인간 현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인문학 시간이에요. 물론 사회과학,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인간은 사회의 한 부분이고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가 인간을 만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공부하는 인간과 사회는 인문학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사회를 관찰해요. 정반대 입장이죠. 인간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둘 다 타당합니다. 두 관점이 다 필요해요.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것도 타당해요. 나무를 통해서 숲을 보는 것도 타당하죠. 근데 동시에 두 관점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 시간은 우리의 인간 현상을 잘 분석함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들, 사회적 문제들, 그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윤리학적, 인간학적 관점에서 한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사자성어 기억나시죠? 주마, 달리는 말. 이건 subject란 말이죠. subject. 내가 말을 타고 달린다. 산이 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산, 인왕산 그런 게 아니고 이건 object. 간. 본다는 거예요. 본다. 눈, 목자, 받침대. 이거는 견자죠. 간자는 손수 밑에 눈이. 말을 타고 산을 본다. 대상 세계를 관찰하는데 말을 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산이 흔들리는 거지. 산이 홀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사회 안에서 형성된 줄 알았더니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인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사회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참 세상 말세다, 세상 썩었다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 안에는 인간 정신이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이 담겨 있어요. 자, 먼저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 성형문화, 성형문화 이것도 하나의 사회 현상이죠. 얼짱문화, 성형문화. 자, 이러한 사회 현상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나? 왜 얼짱 몸짱이 대세인가? 요즘에 또 이제 그 얼짱 몸짱에서 조금 더 나가서
이 먹방. 유튜버 중에 파워 유튜버들이 다 먹방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지, 뭐 산적, 표정, 별 사람들이 나와서 막 먹는 거, 밴 누구도 있고. 채널을 돌리면 다 요리, 집에서 밥 해 먹고 나가서 해 먹는 것도 부족해서 차를 끌고 다니면서 먹고, 이제는 움직이는 집 싣고서 다니면서 또 해 먹고, 여기도 먹는 거 저기도 먹는 거예요. 요리사가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세가 되는 사회, 이 먹방 사회, 성형 사회, 이 속에는 바로 인간의 의식이 담겨 있어요. 이 먹방, 웰빙. 성형은 뭘까요? 외모 지상주의. 어느덧 우리의 의식 속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지는, 바로 가치관의 왜곡, 가치관의 혼돈의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 현상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이게 구심력이에요. 그럼 이 뒤에 이제 이게 원심력이, 여기 물체들이 돌죠. 이 구심력이 강할 때 원심력이 제대로 작용해서 물체들이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근데 구심력이 약해지면 이게 다 밖으로 튀어나가죠. 인간이나 사회나, 인간과 사회는 그 구심력이 작용해야 돼요. 그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게 정체성이에요.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정체성이 형성돼야 돼요.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돼야 돼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 인간이 자신의 본질을 확립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올바른 가치가 존재하게 되고, 올바른 삶의 목표가 정립되게 되고, 올바른 세계 사회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모 지상주의 참 좋은 거죠. 외모를 화려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예요.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가치관이 흔들려요. 인생관도 흔들리고 세계관도 흔들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회가 왜곡돼 버려요. 건전한 사회가 아니라 이상한 사회가 돼요. 돈이 인정받게 되고, 힘과 권력이 인정받게 되고,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덕보다는 그 사람의 외모가 더 인정받게 되죠. 사회가 그걸 요구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성형수술에서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자기를 완성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출발점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성형수술을 하죠. 나이 드신 분은 보톡스를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단지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생각뿐이 아니라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짝퉁이에요. 미션.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는 생각보다 자신의 외모를 성형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고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세계를 그걸로 감추려고 하는 짝퉁의식. 짝퉁의식. 위선적인 사고가 인간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보다 외모를 먼저 보이는 것에 관점을 가지게 되는 이 물질주의. 성형 문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짝퉁 문화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수준에 도달할 능력이 안 되면 가짜로 자기를 포장해서라도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을 갖고 싶은데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비슷한 짝퉁을 사서 자기를 위장하는 거예요. 그게 단지 짝퉁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가짜 학위. 가짜 학위를 만들어서 자기를 포장하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학벌. 이것도 자기를 스펙. 내 자신을 내면에서부터 완성하기보다는 밖에 있는 스펙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명문대학교, 좋은 학교 나오면 학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던 내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있으면 그게 나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해주고 나의 사회적인 얼굴이 돼버려요.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니까 학벌이 떨어지면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래서 가짜 학위라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그냥 제멋대로 일어나는 우연한 현상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현상을 잘 관찰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갖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이 안 변하면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8년에 100년이 넘었죠. 슈바이처 박사가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 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로 가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슈바이처가 그냥 독일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아마 세계적인 학자가 됐을 거예요. 오르간은 음악 전공자보다 더 잘 쳐요. 바흐, 의사였고 또 신학자였고 학위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철학자였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지 않았으면 책을 많이 썼을 텐데 2권의 책을 쓰려다가 다 못 쓰고 한 권만 쓰고 죽었는데 문화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문화철학. 그 책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문화가 몰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회가 무너지는 게 전쟁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쪼달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정신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돌기 때문에 한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이 부족하고 학교 여건이 부족해서 협성대학교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협성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협성대학교 다녀서 뭐해? 이 학교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내가 다른 데 갈 걸 할 수 없이 여기 왔네. 빨리 여길 떠나야지. 그런 의식들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협성대학은 문을 닫은 거예요. 현실 속에서는 지금 문이 열려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이미 협성이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슈바이처 박사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예언했어요.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될지라도 그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윤리의식이 사라진다면, 인간성이 사라진다면, 인간다움이 사라진다면 이미 그 문화는 무너지고 있다. 몰락하는 거다. 문명도 몰락하고 있다. 그 사회는 이미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슈바이처가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우리가 위기의식을 느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이 사회에 영향을 준다. 내 한 사람이 나에게 책임져게 되자. 그런 의식들을 우리가 갖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창궐해도 이 세계 모든 인구가 다 코로나로 전염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니까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회 의식이 사라지니까 사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건강해.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가서 이렇게 한다고 무슨 문제 생기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몇십 배, 몇백 배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성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한 사람이 구성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협성대학은 5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협성이에요. 내가 협성이다. 그 의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있을 때 협성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정체성. 이것을 슈바이처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발전하느냐 무너지느냐의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식 속에 윤리의식, 도덕의식, 내가 나만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사회를 살리는 주체다. 그것이 살아있을 때 그 사회는 존속할 수 있고 그 의식이 사라지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에요. 치료약도 아니에요. 재정적인 지원도 아니에요. 의료계가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이 이런 위기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윤리의식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나 한 사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형문화, 얼짱문화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두지 않는 가치관의 왜곡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카드빚 몇백만 원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가치관이에요. 근데 어느새 돈이 인간보다 생명보다 소중하게 됐을 때 가치관이 왜곡되는 거죠. 왜 가치관이 왜곡되느냐? 인간 안에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 흔들릴 때 가치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마간산이에요. 내가 흔들릴 때 가치관이 흔들리고 가치관이 왜곡된 사회는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마치 요즘에 의사들이 가장 코로나가 심각한 위기 상태에 있을 때 파업을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의사로서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 사회는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